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오랜만에 라스랑 같이 네. 합방. 우리 저번에 EV3 때도 합방했어. 딱 경쟁 모델. 딱 경쟁 모델. 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볼보에서 차세대 앞으로의 볼보는 이럴 거야 라고 보여준 첫 번째 모델, 바로 EX30 소형 SUV 전기차.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죠, EV3 딱 타겟팅이에요. 그 모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 글로벌 모델로서는 이제 미니 에이스맨이라든가 이텐스 뭐 이런 모델이랑 경쟁을 하지만, 사실상 아직 에이스맨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텐스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EV3랑 경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게든 봤든 현대기아 요 경기차가 강세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얘가 약간 작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EV3도 싱글 모터, 얘도 싱글 모터. 네. 둘 다. 대신 EV3는 전륜, 얘는 후륜.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일단 수입차랑 국산차랑 경쟁하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요런 좀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좀 보신다면 EV3 이제 최상위 모델 GT라인 모델과 이 차량 그리고 코어 울트라 모델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물론 EV3 옵션 넣기 전에 가격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33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 크기인데 가격적으로도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EV3랑 오늘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GT 안 가고 어스에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얘 반자율주행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파노라 썬루프 다 들어가고, 네. 뭐 요런 옵션 집어넣으면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EV3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 그리고 차량의 크기 요걸 좀 고려해서 EV3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냐.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유럽에서는 벌써 많이 팔렸어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판매량을 보더라도 되게 많이 팔려. 테슬라 바로 밑인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글로벌에서 전기차에서는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판매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얘 본고장 뭐 스웨덴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뭐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꽤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그걸 어필을 할 건가. 먼저 앞뒤 구동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EV3는 전륜, 얘는 후륜.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큰데 출력하고 토크가 꽤 차이가 나요. 그럼요. 일단은 EV3 같은 경우는 204마력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28.9 토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EX30 같은 경우는 272마력 그리고 35 토크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소형 SUV 전기차지만 출력적으로 꽤 많이 차이 난다. 꽤! 네, 정말 많이 차이 이거는 난다. 뭐 약간 비슷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50 이렇게 차이 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건 70. 거의 출력적으로는 건 70이고, 전기차는 저희가 늘 말씀드려요. 토크가 중요합니다. 얘는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예요.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그 토크 자체도 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또 어느 정도 속도 붙여갖고 가속 이럴 때, 이 이상에서 어느 중고속에서 속도 붙여갈 때, 이럴 때 얘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두 가지 포인트.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가 EV3가 1.7톤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1835kg. 그러니까 뭐 옵션 다 들어간 거 한 1.8톤 되겠죠? GT라인 기준으로 얘는 1.7톤? 1775kg. 거의 한 100kg? 네,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좀 적어요. 네. EV3에 비해서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 이 차량은 롱레인지 그건 없으니까. 미드레인지 이게 나눠진 건 없지만 어쨌든 배터리 용량은 60kg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3 같은 경우는 81.4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V3 롱레인지.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이 유리하고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EV3 주행거리는 GT라인 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했을 때 478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 EX30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475km로 단 3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용량이 저희가 출력 말한 대로 이건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롱레인지라고 하더라도 EV3가 꽤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왜 차이가 없냐? 가벼워서. 크기 차이도 얘가 약간 작긴 하지만, 네. 그거 뭐 유의미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가벼워서.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더라도 EV3에 준하는 주행거리를 운행할 수가 있다.
요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EV3 같은 경우는 이제 31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EX30 같은 경우는 26분으로 한 5분 정도 더 빠른 급속 충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네. 얘가 용량이 작으니까. 아, 그러네요. 당연히 충전은 빨리 돼야지. 그거는 이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더 적은 몸무게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요거는 뭐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EV3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도요. 네. 약간 미끄러지듯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할 때 프리미엄이라는 거 붙인 걸 요 승차감에서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약간 얘가 좀 부들부들한데 그렇다고 너슬너슬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EV3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고속주행에서 뭔가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뭐 그렇게 길게 시승한 건 아니지만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속에서도 꽤 괜찮은 주행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주행할 때 그냥 일반 저희 시내 주행할 때 이럴 때 승차감이 꽤 좋아요. 약간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이전에 볼보 내연기관 모델들하고는 요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그리고 C40하고 XC40도 전기차 모델 있잖아요. 걔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네.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승차감 내줄 수 있으면 요건 땡큐.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 폴스타랑 좀 비슷한.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폴스타랑 약간 더 비슷한. 근데 폴스타 2가 아니고 폴스타 4. 근데 걔는 휠에서 훨씬 넓잖아요. 그럼, 걔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데. 걔는 그리고 7천만 원짜리. 근데 얘는 4천만 원대에서 요 정도 크기로 요 정도 승차감 내줄 수 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바운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좀 충격 완화를 해주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용량을 제외하고는 사실 EV3랑 재원상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하고 차량 크기를 제외하고는 차량 뭐 단순히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위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EV3를 너무 저희가 까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고 괜찮은 모델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차피 EX 이걸 타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말을 한 거고 EV3 장점은 뭐냐? 국산차. AS라든가 근데 볼보도 그런 거 잘하죠. 네. 그리고 뭐 고객 만족도에서 항상 1등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기아 현대보다는 조금 대리점 수라든지 좀 아쉽다. 센터 구성이라든지 근데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얘는 좀 적응을 해야 돼요. 네네. 기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요런 게 좀 적응을 해야 돼.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계기판이 없습니다. 네. 요거 테슬라 타신 분들은 적응 빨라요. 네. 근데 그거 안 타셔봤던 분들은 특히 속도가 보이는 거 헤드업도 없잖아요. 헤드업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네. 눈 돌리기가 편한데 이 깜빡이 늘 때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니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네네. 이렇게 여기 표시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이게 어디서 깜빡이가 들어가는지 방향지들을 넣는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어쨌든 익숙하던 게 사라지면 그만큼 적응해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되게 커졌잖아요. 네. 여기다 다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물리 버튼 없어요. 아무것도 물리 없어요. 버튼이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비상등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터치 형태로 해야 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테슬라 타셨던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전에 안 샀던 분들은 이거 다 한 번씩은 조작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사이드 미러도 여기서 해야 돼요. 이거 접는 거 여기 아이. 다 접고 어차피. 펴고. 그리고 여기 글로박스 없잖아요. 글로박스 글로벅스 여기 있네? 가운데 있네. 있어요. 네, 여기에. 여기 없어요. 근데 요건 또 버튼도 없어요. 이걸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공조기 같은 거는 볼보에서 많이 써보셨으니까. 아니, 뭐 그런 거야. 요런 거야 뭐 그냥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갖다 넣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헤맸던 것 중 하나가 일단 드라이브 모드. 네, 기어 변속이 이쪽에 있습니다. 운전자석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던 와이퍼는 어딨냐? 와이퍼는 또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 설정하는 거는 이제 오토를 켜고 끄는 거는 저기서 할 수 있지만 요렇게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미등만 켜고 싶다. 그러면 차량을 들어가서 외부 조명을 넣어가지고 미등을 넣던지 미등을 넣고 나서도 또 확인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요런 부분, 직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대신 적응되고 나면 요건 그냥 오토로 사용하면 사실 되니까. 오토로 사용하면 되니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찾자면 찾자면 굳이 단점이라
처음 tas을 때 느낌으로 단점을 찾으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이제 창문 여는 거. 네, 창문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여기 있고요. 그리고 2열 창문 여는 거. 리어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네. 단단하게 잘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근데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도 컬러원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이뻐요 디자인도. 네,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도 사실 완전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위치적으로는 저기에 위치하고 있으니 네, 그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될 좀 것 아쉽게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요거 지금 센서거든요. 운전자 감시에서. 근데 요거 요렇게 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폴스타처럼 여기다 요거 계기판만 볼 수 있게 그 폴스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미니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가면 아니면 헤드업을 붙여주든가. 붙여주든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헤드업에서 그냥 차량 속도하고 깜빡이가 어느 쪽이냐 요 정도만 보여줬어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반자를 보여주는 네. 요 정도. 네, 그 정도 보여줬으면 근데 너무 이제 중앙에 몰아놔서 전 개인적으로 그 테슬라 모델 3에 계기판이 없는 게 아쉽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애프터 마켓으로 저기다가 장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편의성 이렇게 쫙 펼쳐놓은 그 EV3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저거잖아요. 저 EV9에 들어갔던 거 막 이렇게 해갖고 익숙하면서도 편한.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갖춰놨다면 얘네는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요런 심플함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요런 것들은 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볼보에 이런 거 없었죠. 볼보가 이렇게 앰비언트에 진심인 차가 별로 없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기존 볼보 차량에 없었던 건데 여기에 분위기라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누르시고 이제 바꿔주시면 지금 이게 북극광이거든요. 오로라. 여기서 이게 그리고 북유럽의 황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운드 시스템은 무려 하만 카돈이 적용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하만 카돈 정도가 들어가지도 않고 출력적으로 200에서 대략적으로 한 500W 정도 왔다 갔다 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수입 중형급 이상에 적용되는 1000W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급 대비 가장 강력한 사운드. 사실 사운드는 볼보가 잘해요. 내연기관 때도 바워스리킨스 기가 막혔잖아요. 얘는 하마카돈인데 1000 몇씩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동급 모델 보통 100에서 200W예요. 스피커 좋은 거 썼다고 하더라도 옵션 넣어갖고 EV3 비교하더라도 거기 하마카돈 들어가면 200 몇십 마력, 190 몇십 마력인가 그래요. 근데 얘가 1000 얼마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EQS 들어가는 게 옵션 다 넣으면 700W인가 그래요. 그렇죠. EQS가 얼마야? 1억이 넘죠. 얼마야? 몰라요. 이렇게 있어요. SQ8인가 그 들어가는 차 아우디 거 그것도 700마력인가 600마력밖에 안 그쵸. 돼요. 근데 얘는 1000 얼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얘가 그냥 씹어먹는다 보시면 돼요. 사운드는 끝.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리아 시승 코스 노래 들려줘. 잘못 눌렀어. 부금 강사의 마지막 직선 코스 들려드릴게요. 아이씨. 이런 노래가 있어. 아리아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쇼팽 판테지 앤 프롬프티 인 C 샤프 마이너 OP 66 들려드릴게요. 소리도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기 앰비언트. 사운드 부분적으로는 정말 위급, 윈위급 다 해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걸리는 클래식을 틀었는데 요즘 좋아하는 가요 콩콩콩콩 거리는 그런 거 좀 더 들으시면 딱 올 거예요. 요거 스피커 괜찮은데? 근데 이 스피커를 이렇게 감싸놨잖아요 지금 차를. 이게 차의 이 앞부분이 거의 다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그리고 또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랑 어울리는 게 아주 앰비언트하고 사운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 포인트가 좋습니다. 자, 요즘 볼보 하면은 가장 장점 제가 어필하는 거 이거 티맵. 티맵 서비스. 이거는 뭐 국산차 뭐 다 포함해서 얘가 짝입니다. 그럼요. 얘는 정말 그냥 티맵 아니고요. 저희 스마트폰 쓰는 그 티맵.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최신 버전의 티맵을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리아, 음성 지원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국산차를 타시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EX30에도 이거 다 기본 넣어줬어요. 요 부분은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음성 지원이고 뭐고 이거 지금 시트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누르면서 보여드렸잖아요. 불편하다고. 네. 다 음성으로 하시면 돼요. 좀 불편하다. 아리아 온도 좀 올려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자, 이거 눌러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쉴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됩니다. 말로. 그런 시스템 티맵 요게 볼보의 기존 내연기관에서 쓰던 그 시스템을 좀 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여기서 딱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라든지 요거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쉽다 했던 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너네가 사용을 하든 우리는 다 맞춰줄게. 요 느낌이 가장 강한. 그래서 요게 가장 최고. 그리고 차량 가격적으로도 사실 유럽 그리고 미국과 뭐 비교했을 때도 가장 저렴한 가격대예요. 근데 이 티맵이 없을 거잖아. 유럽은. 없지. 구글맵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한국에 좀 특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보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또 좀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고 도로주행 많으시다 하면 EV3의 옵션 별로 않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셔도 크게 전기차 처음 입문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조금 프리미엄급 안전 옵션은 안전이 될 수 없다. 이거 누구예요? 볼보죠. 그럼요. 다 기본 사양. 안전벨트를 가장 먼저 개발한 볼보. 그럼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어떻게 가장 잘 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을 좀 더 취하시면서 옵션 좀 프리미엄 사양 그리고 볼보 마크 딱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선택하시면 어떨까. 처음 느낌인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보의 차세대 SUV 전기차 네, SUV 전기차 EX30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레드 RPM 저는 라스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